새벽 5시 도시 외곽 골목길에 달콤한 빵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72세의 이화수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이제는 아들 도윤이 운영하는 작은 빵집 위층이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박서영이 내려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화수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미소를 지었다. 지호가 좋아하는 단팥빵 만들려고. 오늘 수학시험이라더라.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서영의 말투는 예의는 갖췄지만 차가웠다. 화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할머니. 계단을 쿵쿵 내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11세 손자 지호가 나타났다. 교복 셔츠가 삐뚤어진 채로 화순에게 달려와 안겼다. 어머, 우리 지호 벌써 일어났네. 배고프지? 응. 할머니가 만든 빵 먹을래. 화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각 구워낸 단팥빵을 접시에 담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지호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맛있어. 를 연발했다. 그때 서영이 다가왔다. 지호야, 엄마가 만든 샌드위치도 있어. 그게 더 영양 좋을걸? 아니야, 할머니 빵이 좋아. 순간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수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얼른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엄마가 만든 것도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크거든. 아들 도윤이 앞치마를 매며 내려왔다. 30대 중반의 그는 요즘 들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다. 이런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도윤이 미안한 듯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서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님, 가게 일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방에 굳이 안 나오셔도 되세요. 손님들이 위생을 걱정하실 수도 있고. 화순의 손이 멈췄다. 위생을 걱정한다니 평생 음식을 해온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었다. 서영아, 그런 말은. 도윤이 말하려 했지만 서영은 단호했다. 요즘 장사도 어렵잖아요. 조심해야죠. 지호가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화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나는 위에서 쉴게. 그날 아침 화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흘 뒤 오후 화수는 2층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서영이 급하게 올라와 핸드백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폰을 놓고 다시 내려가 버렸다. 잠시 후 벨이 울렸다. 화수는 며느리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1층에 있는 서영이 받지 않는 것 같았다. 계속 울리는 소리가 신경 쓰여 폰을 들여다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영 씨죠? 약속 시간 지났는데. 아, 잠깐만요. 화수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서영이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있었다. 서영아, 전화 왔어. 서영은 화들짝 놀라며 폰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화순을 힐끗 보더니 빵집 구석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네,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네, 대출은 이미 한 개예요. 화수는 괜히 밀가루통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거 맞죠?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사고처럼 보여야 하고. 서류만 있으면 확실히 나온다고 하셨죠? 얼마나 걸려요? 화순의 손이 떨렸다. 사고? 서류? 확실히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서영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화수는 애써 모른 척 밀가루를 쏟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손이 미끄러져서. 서영이 도와주며 말했다. 어머님 혹시 전화 들으셨어요? 무슨 전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화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전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다. 특히 사고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이 불길했다. 빵집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서영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새벽 2시 화수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영이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화수는 몰래 계단에서 내려다봤다. 노트북 화면에는 생명보험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리고 서영은 수첩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계획, 타이밍, 증거 없애기라는 단어들이 보였다. 화수는 등골이 오싹해져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마음이 두근거려 한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틀 뒤 아침 서영이 평소와 달리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하 냉동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어젯밤에 정전이 있었는지 걱정돼서요. 화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왜 직접 안 가? 지호 도시락 싸느라 바빠서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지호가 옆에서 가방을 메고 있었다. 화수는 별 수 없다는 듯 지하로 내려갔다. 대형 냉동실은 빵집을 열 때 중고로 산 것으로 사람 서너 명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영하 18도의 냉기 속에서 재료들을 확인하던 화수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철컥. 두꺼운 금속문이 닫혔다. 화수는 서둘러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뭐야? 손잡이를 돌려봐도 열리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다. 화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지하실이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손끝이 저리고 숨이 짧아졌다. 지호야. 위층에 있을 손자를 불렀다. 한참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호야, 문이 안 열려. 빨리 열어줘. 어떻게 해요? 손잡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해. 잠시 조용했다가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이 고장 났나 봐요. 빨리 열어줘. 몇 분 더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화수는 떨리는 몸으로 나오며 서영을 노려봤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문이 고장난 거죠. 지호가 창백한 얼굴로 할머니를 부축했다.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이상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엄마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화수는 몸을 떨며 2층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일을 마치고 올라왔을 때 화수는 모든 걸 털어놓으려 했다. 도윤아, 오늘 이상한 일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서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 그 냉동실 말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들어가셨다가 문이 고장나서 갇혔어요. 혼자 들어갔다고?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니야, 서영이가 부탁해서. 어머님,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혼자 확인하러 가셨잖아요. 지호도 봤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어두웠다. 지호야, 정말 할머니가 혼자 들어간 거야? 응. 할머니가 혼자. 화수는 충격을 받았다. 손자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그래, 내가 혼자 들어갔다. 미안하다.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실까요? 그날 밤 화수는 절망감에 빠져 울었다.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인 것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지호가 할머니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할머니. 지호야? 왜 앉아? 아이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시켰어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말하라고. 화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엄마가 무서워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해요. 보험.
보험 얘기도 들었어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 이름으로 큰 보험을 들었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화수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 거야. 우리 지호는 잘못이 없어. 그제야 화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화순과 지호는 서영이 장을 보러 간 사이 그녀의 방을 뒤졌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이화순 생명보험 증서. 보험 금액은 무려 2억 원이었다. 그리고 수첩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냉동실 사고 자연사로 위장 보험금 수령 빚 청산. 화수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지호와 함께 복사본을 만들어 숨겨뒀다.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도윤의 형과 누나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왔다. 다들 모였으니 할 얘기가 있어. 화순이 일어서자 모두 주목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전에 냉동실에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지.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서영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호야, 엄마한테 들은 얘기 해봐.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실에 밀어넣었고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을. 이건 증거야. 화순이 보험 서류와 계획서를 꺼내자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서영아, 이게 뭐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친척들이 서영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언니, 빵집 CCTV도 확인해봐. 도윤의 누나가 말했다. CCTV를 확인하자 서영이 화순을 냉동실로 유도하는 장면이 선명히 나왔다. 결국 경찰이 왔고 서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며칠 후 화순은 숨겨두었던 비밀을 아들에게 말했다. 도윤아,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 있잖아. 그게 재개발로 큰 돈이 됐어. 빚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서영이를 잘못 봤어요. 지호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치던 저녁, 화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